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원민재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재소자들 사이에서 모범 반성문이면 성범죄도 감형된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번 영상에서는 반성문 진짜로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뭔가 정말 꿀팁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구속되면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가 반성문이다.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은 선처를 받는다라는 소문이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모범 반성문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정말로 이런 반성문이 핵심적인 양형 자료일까요? 아마 이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하고 반성문 자체를 잘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인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지와 부인하는지는 처벌에 있어서 천지차이입니다. 아무리 반성문을 많이 써서 낸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이게 양형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게 되는데 그건 반드시 반성문이 제출돼서는 아닙니다. 예, 한 보도에서는 최근 1년간 성범죄 피고인의 감경사유 중 80%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이라고 보도하면서 반성문을 써서 내면 감경이 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무죄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된 경우 거의 대부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 때문이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80%가 반성문을 내서 감형이 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고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합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변호사님, 피해자가 있는 사기나 성범죄 같은 사건에서 합의했는지 여부는 실제로 어떤 정도로 효과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했는지 여부는 구속 수사를 할지 불구속 수사를 할지를 결정하거나 실제 판결에 있어서도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양형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성문은 어떻죠? 반성문은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당연히 좋은데요. 특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쓰는 게 낫겠죠. 엄 변호사님 학교 다닐 때 반성문 많이 썼었잖아요. 혹시 경험을 살려서 형사사건에서 좋은 반성문을 쓰는 꿀팁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자주 반성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리는데요. 형사 공판 절차에서 자신에 대한 변명을 하는 사람은 사실 변호사여야 하고 본인은, 그러니까 피고인은 자기가 반성한다.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진실되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해서 억울합니다. 선처해주세요. 이런 내용보다는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마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가 항상 기재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자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어도 반성문만 내면 감형이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정말로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지입니다.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